네, IAEA 보고서는 엉터리다. 국민의힘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이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역시나 여야 공방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 이슈죠.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 삶았다고 가짜 뉴스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런 행위는 과학 부정이자 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 온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발생할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다가 손해보면 그 사람 손해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IAEA 그로시 총장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다. IAEA의 결과를 믿어라 하고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집권 여당의 말인지 피해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IAEA 보고서가 나왔지만 보신 것처럼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오염수 투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 17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가는데 17시간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이제 폭파 지진 나서 결국 이 원전이 폭파될 때 실제로 그 노심이 녹고 그다음에 계속 오염수가 방출돼서 멜트다운 되기까지의 시간이 17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시간, 그러니까 절박성과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17시간 동안 지금은 이제 뭐 자체적으로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언까지 좀 쭉 하고 릴레이로 발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재명 대표는 IAEA가 작성한 보고서 보면은 발생할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국제기구나 연구기구의 모든 보고서에는 이런 면책 조항이 다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보고서에만 있는 특별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꼬투리 잡기인 것 같고요. 검증 과정에서도 이 알프스를 거친 오염 처리수를 IAEA만 검증한 게 아닙니다. 그 물을 미국에서도 가져갔고요. 프랑스에서도 가져갔고 스위스가 가져갔고 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IAEA를 못 믿겠다가 아니라 그럼 이 처리를 거친 물을 검증한 미국, 프랑스, 스위스, 한국 네 나라를 다 못 믿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무의미한 주장인지. 그 미국과 프랑스와 스위스가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이득이 있어서 IAEA가 만약 조작을 했다면 IAEA 편에 맞춰서 일본이 원하는 결과를 내주겠습니까? 하지만 IAEA를 포함한 그 4개 국가도 동일한 결론을 냈고요. 이 TF에 소속된 11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계속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에 우리나라가 저 IAEA의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 전까지 저 기구를 이끄는 수장이었는데 1년도 채 안 지나서 우리가 의장이었던 기구를 이제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게 국제사회가 볼 때 얼마나 공신력 없어 보일까, 여기에 대한 이 국제적 감각을 가진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IAEA가 굳이 일본 편을 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제 반박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가 과학적인 것도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객관성 면에서도 왜 문제를 계속 지적하냐면 2021년도 2월 달에 IAEA가 일본이 해양으로 방류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찬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검사를 좀 해줘라고 할 때 이미 그 이전에는 IAEA가 찬성 방침을 밝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성 면에서 갑자기
동일한 입장에 서 있었던 기구가 갑자기 심판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전 업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건설 사고를 낸 회사가 건설협회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꼴입니다. 이거를 검증해줘라고 하는 꼴입니다. 건설이 안전하다고 건설협회에서 나와야 되겠죠. 검사 결과가. 근데 위험하다고 나오면 건설업계 자체가 완전히 망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IAEA도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 스위스, 이 프랑스 여기 참여했다고 하는데 예. 그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1차에 잠기지 않았고요. 앞으로 2차, 3차 그 검증을 통해서 이제 하반기 때 나온다고 예. 하는데 그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건 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객관성도 문제가 있었고요. 예. 지금 과학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 이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한 명 참여했는데 그 한 명이 참여했던 방식도 뭐 11개 국가가 참여해서 IAEA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그걸 검증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4박 5일 출장 가서 자문하는 역할. 이게 이번 보고서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 정도로 과연 이것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방류를 찬성했기 때문에 이 조사 자체를 100%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 예.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도요, 찾아보시면 2020년 그리고 21년 초반까지는 IAEA에 대해서 비판하고 걱정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이 부분을 또 민주당이 지적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2021년 9월 이후로는 저희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 중에 누구도 IAEA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비판 메시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의장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실무적 검증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의장인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쨌든 정부도 문재인 정부였죠. 우리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이 의장으로 가 있었고 그때부터 오염수 검증이 시작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우려할 만한 객관성에 우려가 있었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기존 정치인들도 우리가 의장된 이후에는 이 공정성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는 것이고요. 그때 제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무능함을 보여주는 단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쿠로시오 해류라는 게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물을 태평양 거쳐서 미국과 캐나다로 먼저 가져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4년, 5년 걸리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요즘 해산물 많이 먹는 캐나다 정부나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미국 정부가 IAEA의 검증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서해와 맞닿아 있어서 이 쿠로시오 해류에 직접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중국에서는 생뚱맞게 이거 못 믿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국마저도 방류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변 인접국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체계화하자는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중국보다도 더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제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오염수 방류가 이제 IAEA 보고서 그 결과처럼 안전하다 이 부분을 좀 설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확인을 하겠다. 처리수 최후의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할 때까지 후쿠시마에 머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고 20, 30년 후에도 계획대로 되는지 확인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사무총장 방한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좀 질의할 기회나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과방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자료를 넘기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국 전문가들이 뭐 일본을 직접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도 안 나오고 오늘 이제 뭐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 과방위 의원들에게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가는 정보에 있어서도 이것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 사무총장이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설명이 얼마나 객관화된 것인지 과학적인 것인지 이미 그 보고서상에 드러나고 있는 결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저기에 시료 채취해가지고 저거를 한 것 자체가 일본 의회에 나와서 도쿄전력 관계자가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위에 물만 뜬 거다. 교반하지 않은 작업들을 한 거다. 그리고 드럼통이 1,070개가 있는데 3개를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객관성 면에서도 예. 실제로 전체적 측면에서도 중앙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IAEA가 일본 정부가 요청한
요청한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번에 들어갔던 이 검증 작업은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물 이런 것만 검증을 한 것이지 나중에 지금 얘기하셨던 해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다음에 플랑크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어류들이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인 어떤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신다고 해도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신뢰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정부가 한 2년여에 걸쳐서 이제 검토한 그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잠시 뒤에 저희가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이 IAEA라는 기구가 독자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나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도 같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서 이게 중복 검증이 되는 거죠. 이 기구 하나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아마 같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미국이나 스위스, 프랑스에서도 우리도 검증했더니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일부의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더라라고 말을 하면 이게 중복 검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우려될 종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검증 보고서가 나왔다고 끝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민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과연 일본이 이번 기준대로 계속해서 방류를 잘 하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나 알프스의 오작동이나 고장 등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지 계속해서 추가 후속 조치를 또 정부가 일본에게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실제로 IAEA 같은 경우는 이제 후쿠시마 현장에 사무소 분소를 차려놓고 30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감시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도 그에 준하는 후속 조치 등도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 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민주당 쪽에서는 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부 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객관성을 담보했던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건 답정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학적 검증이 끝난 다음에 어떤 방침을 정하는 게 맞는데 방침을 정해놓고 거기에 껴맞춘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IAEA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그 기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나 뭐 지금 원자력 학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원자력 업계에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런 그 폭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0년대 넘어와가지고 일본에서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이 한계가 계속해서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체계 속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좀 털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확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그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부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